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적금의 대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모은다면 적금부터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산가들은 어떨까요? 적금 많이 할까요? 제가 만나본 자산가들은 적금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적금은 강제성이 조금 있을 뿐이지 자산 증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2,400만 원짜리 차를 사기 위해서 매달 100만 원씩 2년 동안 모은다면 숫자적으로는 2,400만 원 모았지만 2년 뒤에 차 가격은 어떨까요? 2,6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가는 3%로 오르는데 적금 금리로는 2%씩 받는다면 숫자적으로 돈은 증가하고 있지만 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받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깎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도 적금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적금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가 부모님께 배운 저축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산 관리를 처음 할 때 대부분은 적금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월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소액으로 투자할 대안도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축과 예금을 활용해서 더 나은 방법들로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적금이 아니라 금적입니다. 적금을 뒤집으면 금적이 되는데 말장난인가 싶으시죠? 아닙니다. 금적은 바로 금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뭐야? 너무 쉽고 흔한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반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인데 혹시 금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마 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왜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제 경험상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적금하듯이 금 투자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일까요?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30만 원씩 금을 사십시오. 요즘은 금을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고 단골이 생기면 인터넷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입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대부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맞춰볼까요? 금고 하나 사야 되나? 금 숨기면 어디다 숨기지? 도둑 맞는 거 아니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기후입니다.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사도 오늘 시세로 한다면 약 16g입니다. 1년이면 192g입니다. 참고로 삼겹살 1인분이 약 200g입니다. 1년에 삼겹살 1인분만큼도 안 모인다는 뜻입니다. 매달 적금 대신 금사 모아도 금고를 살 만큼 양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10년을 모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작은 그 소형 우리 운동할 때 쓰는 덤벨만큼도 안 모아집니다. 이렇게 금을 모으면 적금보다 월등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적금 금리에 비하면 수배 내지 수십 배는 수익이 됩니다. 떨어질 때 사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금 가격은 대체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등락은 있을지언정 조금씩 오른다는 얘기죠. 매달 사기 때문에 에버리지 효과도 납니다. 에버리지 효과는 제가 따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금 대신에 금적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적금을 깨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상황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 상황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외부 환경, 즉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적금을 깨야 한다면 겨우 원금 찾을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투자처가 막힐 때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을 때 팔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적금 이자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부자들은 괜히 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적금보다는 금적이 내 자산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2019년 매달 100만 원씩 적금 대신 금적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털 사이트에 금 시세를 적용해서 적금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매달 100만 원씩 3% 이자에 적금을 하니 원금은 1,200만 원이고 이자가 19만 5천 원 붙었는데 그나마 세금을 내고 나면 16만 4,970원이 됩니다. 만약 그만큼 금을 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살 때와 팔 때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도 수익이 1,887원이 납니다. 적금에 비해서 약 8배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물론 19년은 금 시세가 상승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금을 팔아야 할 시기는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지금 금 시세가 최고점이라면 어떨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년도에 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만약 오늘까지 계속 금을 사셨다면 수익은 반드시 났습니다. U자형 곡선을 그릴 때 매달 구입했다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났을 것입니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평균 매입 단가 인하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사는 금액을 평균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금 시세가 상승했을 때 매도하면 수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는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는 힘들겠지만 대세적으로 부동산 시세와 금 시세는 반비례한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혹은 과잉 수요 등으로 부동산 투자가 힘들 때에 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분산 투자 효과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곱셈을 배우기 전에 덧셈을 배우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적금은 우리 자산 증식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적금에만 머물러 있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